오늘 이 영화가 관객분들께 개봉으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영화 잘 보셨어요? 네. 굉장히 저는 항상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도 관객으로서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원하는 게 동시대성이 아닐까. 진짜 지금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캐릭터와 서사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늘 찾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드디어 찾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제 답변으로 봐서는 좀 잘 보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제목이 3670이잖아요. 3671, 3671, 3673, 3674. 네. 여러분들은 감독과 배우님들을 모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로 대도시의 사랑법의 박상영 작가님이 또 이 영화가 가진 중요성이 어떤 건지 함께 또 개봉 기념으로 나눠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대기 중이신데 불러볼게요. 네, 그럼 입장해 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꽉 찼네요. 현목 배우님 대도시의 사랑법 책 가져오신 거죠? 오늘 성독됐습니다. 그러시죠? 좋겠다. 네, 오늘 성독되셔서 좋으신 김현목 배우님과 같이 먼저 이렇게 개봉날 진짜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개봉 행사를 다니면서 지금 3670 개봉은 약간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 온도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분이 찾아주셨고 굉장히 마지막 회전목마 못 부른 노래에 좀 이제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바로 옆에 회전목마 부르신 장본인부터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회전목마 장본인 철준역을 맡은 조유현입니다. 네. 오늘 진짜 개봉날인데 너무 좀 떨리고 기대가 되고 그랬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따가 관객과의 대화도 또 열심히 또 재밌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준 역으로 출연한 김현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샌프란 갔을 때만 해도 첫 월드 프리미어 끝내가지고 이제 우리 됐다 이제 중요한 일 끝났다. 근데 또 전주 가니까 또 떨리는 거예요. 그래 전주 끝나고 이제 국내 관객분들 뵙고 나니까 이제 진짜 다 했다. 이제 우리 다 잘할 수 있다. 근데 프렌즈 시사회 그저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떨리는 거예요. 대망의 오늘 9월 3일 개봉 날인데 이제 진짜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이제 우리 그냥 관객분들 만나 뵙고 대화 나누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도 너무 떨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택 역을 맡은 배우 조대희입니다. 네, 워낙 계속 다 끝났다, 이제 할 거 다 했다라고 하시는데 배우님은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또 소감을 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이 만나 뵙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전주에서도 이렇게 가깝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너무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저희 영화도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보러 와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약간 뭔가 이렇게 끝인사 같지 않아, 적잖이 끝인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굉장히 감격적이다라는 인상말을 받았습니다. 박준호 감독님. 네, 제가 첫 장편인데 이렇게 첫 장편 영화 개봉해서 너무 재밌고 신나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 영화 처음 만들면서 영화 잘 돼서 박상훈 작가님이랑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 정말 상상을 했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서 사실 뭐 개봉의 기쁨보다 지금 이 성덕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까 사인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영화 감독 할 만하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현 작가님 이 자리가 약간 뭔가 팬미팅 같은 약간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작가님 굉장히 요즘에 또 해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순회를 다니시라고 바쁜데 이 작품 또 제안이 들어오고 같이 토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인상말과 함께 네, 작가님께도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박준호 감독님의 꿈이었던 박상현 네, 작가이고요. 농담이고 저 작년에 전주영화제 상영됐을 때부터 사실 그거 보고 온 친구들로부터 너는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제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봐야만 하는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제의가 오자마자 바로 수락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재밌게 올해 최고의 퀴어 영화이자 저에게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게 좀 네. 위험한 발언이네요. 네. 근데 중 하나라고 하긴 했어요. 단언코는 아니고 중 하나. 대도시 사랑법이 있으니까 그죠? 그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올해로 이렇게 올해로 한정을 하기는 했어요. 저도 다 빠져나갈 구멍이. 계속 잘 빠져나가고 계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또 같이 토크를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박상훈 작가님 팬분들도 몇 분 또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해외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전주국제영화제 그리고 프렌즈 시사 이렇게 오늘 개봉에 이르기까지 관객을 만날 때마다 이 작품이 듣는 찬사가 하나씩 좀 쌓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최근에 이제 그 퀴어 영화의 대가이신 이송일 감독님 페북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이제 이 영화로 세대 교체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영화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대 교체라는 말을 안 하시고 세대 교체에 버금가는이라는 말씀을 감독님도 좀 빠져나갈 그런 구실을 하나 정도는 남겨놓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마 이런 그 평가에 가장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이 영화를 만들기 잘했다. 어느 정도는 나의 그 목적을 좀 이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박준호 감독님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또 이렇게 기분이신지 좀. 저도 그 이송일 감독님 글 보고 너무 감사했고 사실 이 영화 만들면서 그런 또 퀴어 영화 선배님들께서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김종학수 감독도 그렇고 또 종로의 기자가 이혁상 감독님도 정말 영화제에서 이제 뵀을 때 같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흑사 감독님이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종로의 기자 10년 후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너무 과한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뿌듯했어요. 영화 만든 거라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이 시대 조금 젊은 시대가 약간 요즘 시대에 맞는 퀴어 영화를 만들고 싶다. 좀 새로운 시선, 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퀴어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만든 작품이고 사실 그 길을 먼저 개척하신 분이 또 작가님이시기도 해서 사실 그 어떤 소설로 먼저 만들어 놓으신 길 덕분에 또 이 작품을 좀 사실 만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긴
싶기도 해요. 네, 제가 그 감독님한테 이제 이 작품의 애초에 이제 그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총대를 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데 먼저 이걸 해주신 분이 있다. 그게 바로 박상현 작가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신 분의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지금 너무 궁금해지는데 아까 이제 굉장히 잘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진짜 뛰어난 점인지. 네. 제가 영화 보면서 몇 글자 써놨는데 2020년대 대한민국 게이 사회학 보고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게이로 사는 법 가이드북이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거 대도시 사랑법 아닌가요?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대보를 읽는다고 제가 감히 그렇게 논에 물대듯이 대보를 이어보겠고요. 실제로 누군가가 이제 정체성을 막 깨닫고 그 어떤 이 신의 데뷔화를 할 때 전 이 영화를 보면은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떤 그 한국 그 게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잘 재현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영화를 평가했을 때 굉장히 높이 샀던 부분은 그 타자의 시선으로 본 어떤 퀴어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먼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명징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잘 그려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탈북민에 대한 자료 조사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였고,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감독님께서 봉사활동을 오래 하셨다고. 네, 그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예전에 우연한 간식으로 제가 이제 좀 말하자니 좀 부끄러운데 예전에 뭐 어떤 뭔가 곧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어디서 주워듣고 그럼 탈북자가 곧 이 시대에서 없어지겠구나 그런 갑자기 뭔가 위급한 시대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빨리 뭔가 이들을 만나서 뭔가 함께 교류하고 뭔가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되게 대단한 생각을 그때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영화 만들기 전의 일인데 그때 이제 저도 비슷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던 것들이 그분들 만나면서 되게 깨지는 경험을 했고 어떤 타자를 뭐 타자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이해보다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그냥 뭐 제가 ABCD 가르치고 뭐 이러는 과정이 그냥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 푸르치공 같은 경우도 이 홍소수자 커뮤니티를 이 대중들에게 소개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제시하면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의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나 아니면 프린세스 다이어리의 버금가는 네. 그 변신 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탈북민이 멀쩡한 그 왁구를 가진 탈북민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메이크오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특히나 그 중간에 오늘도 지금 입고 오셨는데 MT 1% 옷을 나시를 입고 갑자기 벼랑간 그 옷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가죽 재킷에. 네. 정말 뭐라 그래 전율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친구가 정말 큰 마음을 먹었구나. 완벽히 체제의 전향을 이뤄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요하죠. 어떤 브랜드를 입느냐는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한국 나만의 게이씬에 완벽하게 젖어들다 못해 너무나도 이제 약간 달고 다른 느낌마저 주워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 너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네네. 네네. 그 중간에 메이크오버 과정이 좀 생략이 편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벼랑간 그 관객들을 놀래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작가님 말처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옷을 입었을 때 이것 봐라 이제 다 저로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감독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시나리오상에 중간에 신이 뺐던 것 같긴 한데 약간 시간이 살짝 보여주는 근데 이제 좀 불필요하다고 뺐고 사실 근데 저는 메이크오버가 그 전에 저만의 견해니까 이미 그 좀 빨간 모자 쓰고 빨간 니트 입을 때부터 좀 괜찮지 않나요? 저 그 장면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장면에서
사실은 거의 그 장면에서 모자를 쓰고 왔는데 에이 이러면서 장난으로 벗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나만의 상황이었으면 거의 살인날 만한 거잖아. 내가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모자를 쓰고 왔는데 친구가 남자들이 있는 앞에서 내 모자를 벗긴다? 그거는 상당한 계산된 행동이고 명예의 실추이고 부정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순진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맥락보다 영준이가 철준에 대한 어떤 소유욕 이런 걸로 이 모자를 나는 뺏어 쓸 수 있는 그런 친한 사이야를 과시하는 약간 얘 내 거야를 살짝 깔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네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의상과 그 소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사용됐다라는 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소수자 이야기를 할 때면 거대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러면 우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리감이 있죠. 나와는 분명히 다를 거야 라는 거리감으로 시작을 해서 그 거리감을 결국은 인지하고 나와서 뭔가 이 영화를 봤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 내부로 완전히 그냥 들어가서 좌표를 찍어버리잖아요, 영화가.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 영어 막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도 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연애에 대한 고민. 삼각관계 지금 막 서로 지금 화살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가족과의 어떤 그게 꼭 북한의 어떤 가족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세대 간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그냥 여지없이 녹아있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같은 차이가 없음? 같은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거의 좀 약간 한국 키어 영화사에서는 나올 수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감독님 그게 굉장한 목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아이템 자체가 소수자의 소수자 이야기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가 정말 퀴어 커뮤니티 내부에 완전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일반 대중분들 중에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공감을 하려면 이 설정과 상황은 낯설더라도 이 안에 흐르는 되게 감정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의 종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철준이가 이 게이 커뮤니티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 모든 인간이 겪는 사회와 가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해서 겪는 이 조직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이 사람을 닮아가려고 했다가 이건 아니네 하고 이 사람을 손절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모두가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항상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봤고 또 흥미롭게도 게이 커뮤니티는 그게 조금 더 어쩌면 커뮤니티의 특성상 더 심한 곳인 것 같긴 해요. 워낙 유일무이한 어떤 공동체이기도 하고 더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되는 것은 되게 큰 두려움일 수 있고 모든 인물들에게 그런 점을 되게 특수성을 보여주면서도 모두가 보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통할지는 이제 미주셨거든요. 네. 네, 잘 그렇게 느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네. 박상훈 작가님 이렇게 특수성을 완벽하게 오픈을 할 때 먼저 사실은 이제 글로 그런 부분들을 한 선거자이기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하기 전 내지는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기 전에는 두려움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한 도전이 어느 정도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작가님이 보시기에 제가 어느 정도의 네. 보기에는 네. 재밌게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창작자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수자를 겹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그 두 가지의 대상을 온전히 구현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 두 가지 대상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것들 감독님께서 물론 실제로 겪으신 얘기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많은 조사를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녹여내면서 얼마나 신났을까가 오히려 저는 창작자로서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탈북민과 어떤 그 성소수자 커뮤니티 얘기를 겹쳐서 그냥 쪽지에 서로 이름 쓴 거 갖고 갈등하는 얘기를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기존에 어떤 뭐 자이툰 파스타라는 저의 첫 번째 작품집에서 하고자 했던 그 지점과도 비슷했거든요. 그냥 전쟁이랑 뭐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라는 거대 담론을 그냥 아주 협소한 어떤 개인의 감정의 문제로서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썼을 때 정말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좋은 평가까지 받게 됐을 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도파민을 주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도 그런 걸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고 짐작해볼 따름입니다. 네. 퍼센트 그러면은 감독님께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만드는 과정은 열심히 좀 필요하긴 했어요. 글 쓰고 구상하는 건 재밌었는데 이거를 찍으려면 되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찍어가지고 찍는 과정 잘 쓰셔서 그렇죠. 네. 네. 아마 이제 지금 감독님이 찍는 과정 보통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여러 가지 쓸 때 그런 그 좀 고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실제로 이제 그 프로덕션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정들도 충분히 따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그 도전에서 정말 이걸 생생하고 살아있게 만든 건 지금 오늘 같이 참석하신 배우님들을 거의 발굴에 가깝게 캐스팅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디서 이런 배우들을 찾았지?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 이름들을 앞으로 지겹게 듣게 될 것이다. 이들이 신작을 찍지 않는 이상은 계속 3670으로 호명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캐릭터를 또 이렇게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배우님들에게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조희연 배우님께 이 얘기를 하죠. Where are you from? 네. 진짜 북한에서 오신 건 아니죠.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약간 타자화하는 이유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거나 아니면은 어떨 것이라는 상상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탈북, 청년, 게이라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코드들을 조유연이라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배우가 완벽하게 그 어떤 얼굴을 만들어준 건 거죠.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잘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순진할 수도 있구나 순박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서 오셨는지. 네, 저는 대한민국 대구 출신이고요. 네. 북한이 아니군요. 네, 북한은 아니고요. 맞아요. 네, 감독님이 정말 저를 발굴하다시피 저 밑에 짱박혀 있던 돌멩이를 이렇게 딱 발굴해 주셨는데, 참 그 영화에서 나오는 철준이라는 인물, 철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단함 그리고 그런 아까 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매력들, 철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매력들을 저를 통해서 많이 발견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담아주셨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말 내가 3670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할 수 있다. 많은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나의 매력을, 조희연이라는 매력을, 철준이라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 네. 캐스팅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오디션을 봤죠. 네, 미팅의 자리를 가졌는데 네, 감독님이 이제 우연히 그 철준이 형을 계속 찾으시다가 그 서울 독립영화제 독백 영상을 이제 우연하게 보시게 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철준이가 가진 어떤 이미지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셔서 전체 대본을 다 보내주시고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만나서 이렇게 캐스팅이 됐어요. 감독님 어떤 그 이미지가 분명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조희연 배우와의 접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독백 영상에서 발굴을 하신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철준 캐스팅의 이제 기준과 조건들이 있었는데 다들 본인이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우시겠지만 탈북자라고 했을 때 설득이 되면서 주인공으로서 매력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이제 그 하네스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상의를 벗었을 때 와 매력이 느껴지는 배우이면서 잔근육 장근육이 아니에요. 제대로군요. 네. 잔근육.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전 작품인 이제 은서를 만들 때도 그랬는데 이 관객들에게 이제 이 인물을 소개할 때 어쨌든 탈북자예요라고 했을 때 참 이게 뭐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캐스팅해서 탈북자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철준이 가진 캐릭터성이 있잖아요. 되게 말도 많지 않고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되게 내면이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내향적인 면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떨림들 이런 거를 그래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배우 본체가 그와 좀 비슷해야 된다라는 좀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님 만나 뵀을 때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였고 되게 떨리셨던 것 같은데 티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대본 리딩 하시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그 교회 간증신을 같이 리딩을 했는데 그 간증신이 사실 제일 중요한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연기도 되게 어려운 신인데 이제 읽으셨을 때 제가 간증신을 여러 배우님들 만났지만 제가 내용을 듣게 됐던 배우님이 처음이셨어요. 네, 이거 막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쓴 대본을 제가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달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배우님을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배우님을 만나고 나서 그 철준이라는 캐릭터의 감독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더 조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원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조희연 배우. 근데 태닝을 하신 거예요? 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아, 작품을 피부톤 위해서. 실제 네, 피부톤이냐? 실제 피부톤인지. 네네네. 그것도 그러면 이런 몇 거 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저만 궁금한 건 아니죠? 한뭐 25호, 뭐 네, 27호 제법 짙으셔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신생아 이제 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기 멀리서도 유연이 저기 있다 라고 할 정도로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보통보다 좀 까맸던 거 같고. 아, 반짝반짝하게 빛이 이제 나는 그냥 까만 돌처럼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좀 원래부터 피부톤이 좀 어둡고 그리고 좀 잘 타요. 외부 활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증은 이제 그 피부톤. 궁금증 네. 너무 많죠.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캐릭터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도 다 궁금하지만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네. 그 제가 그 사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를 여쭤봤는데 옆에 계신 김용복 배우님은 그냥 어디서 왔는지 너무 알 것 같은 그런 연기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냥 우리가 뭐 MZ 세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실제 그 생활을 하고 어떤 진로에 대한 그 스텝들을 밟아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고 또 도전하는지를 그냥 이 영준이라는 캐릭터가 모두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영화의 본령은 뭐 커뮤니티 내부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막 했지만 사실은 청춘의 사랑이잖아요. 연애, 감정 되게 이렇게
어떤 한 시기를 지날 때 이 내 마음이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쪼그라들 정도로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리움, 맹목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정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보여줬던 게 현목 배우님의 연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처음에는 막 아무렇지 않은 듯 쾌활하고 밝고 막 끌어들여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무섭게 변하잖아요. 그 무서움도 저는 되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어디서 이런 배우를 찾았을까 너무 궁금한데 어디서 오셨어요? I'm from South Korea.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오늘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거 본체 그대로인가? 감독님께서 이렇게 배우를 잘 캐스팅하고 발굴하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영준이를 구상하셨던 그 렌즈를 낀 채 오시다가 저를 이렇게 찾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어느 지점에서 더 와 닿았냐면 이제 저도 이제 감독님 먼저 이렇게 미팅하면서 텍스트 가볍게 리딩을 해봤을 때 그 97 송화제 친구들 처음 이제 철준이 소개해주고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저는 거기에서 영준의 그 되게 외롭고 좀 슬픈 면을 확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배우 입장에서 연기하는 걸로 이제 읊어 나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그런 무드가 전혀 묻어나는 텍스트들은 없는데 그걸 이제 어쨌든 책상 앞에서 그 연기를 하면서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봤었을 때 뭔가 더 놀자고 확연히 말하지 못하고 근데 그 앞선 씬들에서는 막 그렇게 센 척 다 하고 친구들 다 소개해준 것처럼 하더니 막상 집에 들어갈 때는 단둘이 또르르 들어가고 그 아파트 앞에서도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약간 갈등 말때 저 뭔지 아시죠? 다 자기 심심하니까 더 있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와 닿았던 것 같거든요. 와 닿았고 어떤 그 처음에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도 되게 이렇게 동일시하려고 하는 부분들 같은 동네 살고 있어. 우리 동갑이야. 우리 담배도 같은 거 펴. 야 근데 너도 이런 이유로 교회 억지로 다녀? 야 대박. 우리 비슷하다. 이렇게 되게 집착하는 모습들이 사실 저 김현목한테도 무수히 많고 배우하는 친구들한테 근데 또 현택이한테는 막 이야기하면은 조금 잘나면 바로 희생하고 네. 배우 김현목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손절한 스타들 많거든요. 같이 학생 단편 영화 찍을 때는 언제고 지금 프렌즈 시사회도 안 오고 갑자기 네. 그런 멤버들이 이제 감독님께서 딱 그 리딩하면서 바로 알아채신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세대의 가장 기준적인 어떤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님이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두셨을 것 같은데 김현목 배우님 캐스팅 과정에서의 그 중요성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뭐 현목 배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본체 이제 요즘 들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 안 드렸었는데 현목 배우님이 이제 밝고 명랑한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작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실제로 뵌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도 밝아 보이는데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밝은 사람은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귀가 좀 음흉한 미소를 느꼈다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계산된 밝음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는 모습 이렇게 보면 되게 싸늘하게 느껴지고 되게 사람이 은근히 진지한 면도 있고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되게 여기 다 연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진지한 면도 있고 생각이 되게 깊고 뭐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영준이 사실 제일 캐스팅이 또 철주만큼도 되게 어려웠어요. 좀 캐릭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밝음 밑에 이 내면의 이 어두움을 보여줄 수 있는 연기가 되게 필요했고 이 모든 말에 어떤 서브텍스트를 깔고 해야 되고 이런 되게 어려운 연기였어서 많은 배우님들을 만났는데 뭐 한국 배우님 너무 능숙하게 잘 하셨고 본체와도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아이유 노래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SNS에 보니까 그 아이유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이 캐릭터 빌드업을 위한 그런 설정들이셨던 거예요. 네, 이제 노래를 부를 이제 그런
좋고 영준 노래를 좋아하고 하니까 영준은 어떤 했을 때 사실 이제 저희 윗세대 분들은 이제 뭐 이소라 게이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아이유 게이 그래서 아이유 게이로 설정을 하고 이제 또 취향도 되게 좁아서 그 중에 노래 하나만 좋아하는 이렇게 설정했어요. 근데 저는 김영목 배우님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옆집에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슬리퍼 과에서- 신고 진짜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올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있는 어딘가 모르게 쾌활하지만 미팅 때 왜 가면은 실컷 사람들 다 웃겨주고 집에 혼자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정확하죠. 네, 그런 친구의 얼굴이 겹쳐 보이고 근데 한 3년쯤 지나고 보면은 은근히 걔를 짝사랑했다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캐릭터 되게 겨울- 비극적인 캐릭터네요, 결국은. 그런 캐릭터 뭐 항상 광대 노름을 하다 이어지지 못한다. 네. 아마 영준을 가장 비극적이게 하는 청춘의 그 씁쓸함을 남기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옆에 계신 조대희 배우님이 연기한 현태 캐릭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의외로 또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그 절대 조건 있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이어야 되고 잘생겨야 된다. 어떤 그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나만의 얼굴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죠. 북한 정반대의. 근데 결국은 굉장히 이 둘의 사랑의 교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해방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이 감정에 투입될 것도 아니면서 그러나 또 남이 이어지는 꼴은 못 볼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영화는 유독 빌런이 없는 영화인데 굳이 찾자면 이 멜로의 어떤 빌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 태생적으로 약간 매력적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만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네네. 이걸 너무 잘생겨야 되는 킹카라는 그쵸, 네. 그 이미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또 되게 반가웠던 거는 현택이 사실 되게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결핍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잘 녹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빌런 얘기하셨는데 너무 빌런으로 보이기 싫은 거예요, 진짜. 네네네. 사실 대사에 처음에 뭐 비속어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계속 감독님 이거 조금 빼도 될까요? 이거 안 해도 될까요? 근데 감독님이 사실 다 흔쾌하게 수락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좀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그래서 감독님 왜 현태 캐릭터한테 무슨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욕설도 많이 넣고 또 이렇게 네, 원래 사실 제가 캐스팅을 데뷔를 하기 전에 제가 구상했던 현택은 소위 말해 게이 커뮤니티에서 진짜 좀 되게 스테레오티피컬하게 되게 잘 나가는 되게 몸 좋고 약간 생태계 교란 좀 네, 같은 진짜 그런 분. 헬스 트레이너 같고 막 그런 분을 생각했었어요, 이미지로. 근데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 저도 약간 유연 배우님 캐스팅했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좀 애슬레틱한 운동선수 같은 면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밸런스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현재 캐스팅하면서 이제 대회 배우님 만났는데 약간 이런 이미지로 가도 괜찮겠다. 오히려 조금 더 댐비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본을 좀 수정을 했는데 이제 그 말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사람에서 되게 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말투가 이제 좀 남아 있었어요. 급하게 고치느라고. 근데 이제 배우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 입에 맞게 이제 고쳐주셔서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되게 열려 있는 편이어가지고. 리얼리티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제가 네. 오늘 검증하러 온 것 같아요. 현택의 캐릭터에 대한 현재 캐릭터는 좀 굉장히 리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이 꼭 약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어요.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건 생태계 교란종들이 잘 하는 행태거든요. 이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세 캐릭터 다 캐릭터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명확하고
그래서 그들의 앙상블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다 궁금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캐릭터 빌드업을 하셨고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조유현 배우님 그 태국인 연기하실 때 어떤 거 많이 참고하셨어요? 일단은 너무나 또 다행히 제 지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북향민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멘토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좀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또 운이 좋게 실제로 함경부터 청진에서 온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많은 것들을 물어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래서 뭐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물어보고 그 말투도 그리고 그 친구도 온 지가 꽤 됐어요. 중학교 때인가 그때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는 딱 그 대본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소수자성, 이중 소수자성 뭐 이런 단어 막 이런 것들에 매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어쨌든 뭔가 다름이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좀 매몰됐던 것 같은데 아까 너무 말씀 다 잘해주셨는데 그 차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전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편견들, 고정관념들은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그냥 이미 뭐 다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고 하지만 어떤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어떤 말투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두 집단이 나오잖아요. 이제 커뮤니티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랑 같은 고향인 친구들이 있는 그쪽이랑 그리고 또 우리 영준이랑 같이 있는 97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말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투를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 친구의 그런 디테일한 게 좀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유현 배우님께서 혹시 영화 후반부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 생각해보니까 김용무 배우님께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갑자기 아웃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이제 해외로 귀향한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을 표현했을 때 왜 자꾸 밀어내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기는 사실 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서로 마음이 오간 것 같은데 왜 거절을 한 걸까? 왜 이렇게 삐져있지? 이런 생각을 좀 애매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 캐릭터. 근데 혹시 해석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그걸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원래 평범하게 생긴 맨나라가 제일 무섭거든요. 이제 제가 영준이에서 딱 그 제일 픽했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되게 동일화하려고 하는 집착에 꽂혔거든요. 영준이가 누구를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 매력 깎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난 거를 인정해주고 와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그 나보다 더 잘나서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이제 바로 눈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망의 대상을 불어로 보기 싫으니까. 질투.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또 다르게 말하면 그 동일화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습관이 약간 흉내내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 연기를 준비하는 프로세스랑 이제 용준이를 응원하는 현목이의 입장에서 느껴졌던 마지막에 이제 캐나다로 떠나는 도전은 오히려 그 영준이의 긍정적인 성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철준이를 그렇게 처음에 멋있어하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계속 어려운 이국적인 환경, 이질적인 환경에 추락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느끼는데 그걸 항상 멋있다고는 하면서도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해놓고 막상 진짜 더 멋있어지니까 싫어하고 네. 근데 마지막에 캐나다로 떠나는 도전이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다시 안주해가지고 너 내 마음대로 알았어? 오케이 좋아 내 마음대로 다시 들어와 이런 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내가 진짜 너를 리스펙했고 사랑했다면은 어쩌면 내가 계속 흉내내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내가 해보리
약간 이런 마음의 어떤 하나의 도전이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응원의 차원에서 이런 어떤 갈무리를 하게 됐다. 네. 그럼 캐나다를 갔다 오면 연락 다시 했을까요? 제가 저희 10월 5일에 네. 캐나다 밴쿠버 영화제를 또 가게 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네, 또 이제 배우 입장에서 그 캐나다라는 장소를 직접 가봐야 네. 되거든요. 네. 3670 찍을 때 너무 좋았던 점은 직접 종로 3가 배우 그쵸. 그 장소 네. 아카이브적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몰입이 됐던 거죠. 그거 이어서 밴쿠버를 제가 한번 갔다 와서 다시 영준이가 캐나다 가보니까 다시 돌아왔다면 철준이에게 컨택했다 안 했다 그걸 한번 제가 그치. 생각해보겠습니다. 캐나다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캐나다에는 또 이제 캐나다만의 남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또 막 네. 한국 남자들 남아있는 북한 그렇죠. 영웅이다 막 이러면서 네. 네, 다시 각성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캐나다 공기를 한번 맛보고 네, 응답해 주시겠다. 네, 다음 토크 때 얘기를 하겠다는 이렇게 그럼 또 보러 오셔야 되겠네요. 네, 캐나다 갔다 와서. 그런 전략을 설마 오늘 한 번만 보고 깜짝이야. 네. 벌써 NH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네. NH 하시로 보신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조대희 배우님 연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에서 탈락하더라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 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개인사가 좀 반영이 된. 너무 진심이었죠. 진심. 네, 그럼 저희는 다 있을 거예요. 네. 서류만 계속해서 통과하는 일들이 있으셨다는 건가요? 뭐 프로필 지원도 네, 그렇고 이제 너무 많이 탈락을 해본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서류는 그렇죠. 왜냐면 오디션 프로필 냈을 때 일단 오디션 보러 보러 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진심이었던 대사였습니다. 그 배우님들과 캐릭터에 대한 또 궁금증을 이렇게 좀 작가님의 질문으로 또 풀어봤는데요. 감독님께 제가 좀 하나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그 도전했던 그런 지점들, 이루고자 했던 지점들이 분명히 감독님 안에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이제 정말 장소에 가서 찍었어요. 거기서 오는 어떤 에너지도 많았어요라고 배우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촬영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 변화를 좀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우리가 이제 차별, 소수자성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포용성 있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아직 벽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이었나요? 벽도 많이 만났어요. 사실 배우님 계시지만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회사 이런 데 컨택하고 이럴 때 정말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스태프들에게 시나리오를 익혔을 때도 아무래도 글로 보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그냥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벽을 느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 영화에 이제 그 종로삼가 이태원의 그 풍경을 담았는데 거기를 실제로 촬영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걱정인 부분이었는데 이 영화의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만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그런 공간들을 실제로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 그리고 저는 이 공간 자체가 진짜 게이 커뮤니티가 이룩한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담기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것을 무조건 기록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강한 사명감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장소의 사장님들이나 관련자분들이 너무 흔쾌히 도와주시고 촬영에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좀 시대가 변함을 느끼기도 했고 그것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큰 가장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장님들께 박수 한 번만 저희가 지금 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로의 기적의 어떤 요소들 그리고 지금 박상은 작가님 나오기도 하셨지만 대도시의 사랑법이 가지고 있었던 도전했던 모든 지점들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작품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이 3670이라는 숫자가 한국 영화사에서 그 약간 족적을 남기는 숫자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개봉인데 관객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그래. 여기 맨 앞줄로. 네. 저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 편의점 앞에서 이제 술에 취한 영준을 보고 이제 철준이 그때 떠나간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때 앞에서는 뭔가 영준이 철준 계속 좋아하는 것 같고 호감을 표현하는 그 술길에 그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술 취해서 그냥 한 말인지. 저는 뭐 진심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늘 그래왔던 영준이의 센척이었다고 저는 느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편의점에 나와서 모자를 내동댕이 치는 철준이로부터의 반응적 리액션까지는 전혀 연습되거나 훈련되지 않은 미약한 센척이죠, 사실. 이제 거기까지 뭔가 치밀하게 센척이 늘 이거 처음도 아니고 이런 적이 늘 많았어. 뭐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사실 영준이와 철준의 어떤 관계에 우리가 되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장면 전까지 정말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 어리게 바라봐 왔었다가 영준이의 어떤 그 맥주산 전기 그 부분의 장면에서는 뭔가 영준이가 친구들, 구치송아지들 앞에서 이렇게 해봤던 그 허세 같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저기 맨 끝에 앉아 계신 남자분 지금 가장 아니요 여기 앞에 여기 중간 네네 맞습니다. 맨 끝이라고 하지 않죠.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한번 보고 이번에도 보고 N차 갈래요? 네네. 그 배우분들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번에 촬영하시면서 종로 술집이나 이태원 클럽이나 뭐 이런데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뭐 일반적인 그런 뭐 술집이나 뭐 클럽이나 이런 데랑 좀 다른 차이점이 있었는지 좀 그런 네네. 그러면 클럽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현태 네. 조대희 배우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태 배우님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현태의 입장이 그냥 아니라 감독님하고 촬영 전부터 좀 많이 갔어요. 많이 가면서 익숙해지려고 했었고 그냥 많이 그냥 관찰도 많이 하고 다른 작품들이랑은 좀 그런 프로세스 접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사전에 막 장소를 보고 이런 일들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감독님께서 이제 계속 데리고 가주셨어요 저희를. 네, 그래가지고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바로 그러면 네,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약간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네. 제가 물론 기록적인 작품을 감히 박상현 작가님 뭐 찐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얕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으로 제가 기억하는 올림픽 공원이 그 시점 이후로 달라지게 그 공간이 다가오거든요. 아, 네네.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읽고 완전 빠져들었다가 올림픽공원 그 아산병원 또 제 딴에도 약간의 제 히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다가왔었다가 사실 이제 소설 읽고 또 다른 뭐 책 읽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소설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휘발되잖아요. 근데 올림픽공원의 이미지는 여전히 저에게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인 거예요. 근데 저는 3670의 종로 3가와 이태원이 이제 배우 김현목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미래 짐작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회차별로 가가지고 촬영하고 뭐 여기서 이 대사 오늘 무슨 씬 했지만 오히려 촬영을 다 끝나고 이제 영화제나 상영관에서 이렇게 영화를 연거푸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이제 그 공간을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 공간은 3670의 공간이다. 약간 이렇게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의 모멘트적이지만 이제 몇 년 후가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네, 네. 진짜 멋진 말이네요. 네, 이 공간은 이제 3670이 점유했다. 조희원 배우는 조대 배우가 다크룸까지 경험을 또 하셨잖아요. 네. 네.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종로 3가와 이태원을 최대한 감각하려고 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되게 많이 저희를 이제 같이 가서 그 공간을 실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순간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과 그때만의 풍경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저희가 찍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히 촬영을 할 때 자연스럽게 담기는 것 같아요. 막 어떤 세트에서 그 공간을 상상하면서 찍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방문해보고 그때 그 감각을 다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그 촬영을 하는 것들은 정말 좋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경쟁률이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너무 많은. 네, 자연스럽게 마이크 어디로 넘기시는 건가요? 네, 다 드신 분이. 네, 그럼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워라. 저기 맨 뒤에 높게 손드신 반팔 티셔츠. 아, 네. 네, 우연입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지금 회사원이 됐지만 예전에 이글 서울에서 바텐더로 알바를 했던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감동 깊게 해서 특히 그 청진에서 태어나서 백령도로 간 다음에 한국에서 이태원에서 다크룸으로 들어가는 서사가 이글 서울 바텐더에서 있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은 너무너무 죄송하게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해주시면. 네. 질문 하나만 뽑자면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그 탈북자 그 아기배어 개이분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생각이 있는지. 캐스팅 했었어요. 아니요. 이후에 그분도 이제 그분만의 3670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영화에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한 백그라운드는 어딘가 이제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그런 저는 게이 캐릭터 생각을 했는데 시골 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상경을 해서 처음으로 커뮤니티 한번 맛을 보고 주말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마다 열심히 동태원을 나오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이제 살지 않으실까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은 걸 저도 다 이렇게 에너지를 막 느끼고 있는데 이게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오늘 못한 질문들을 다음 토크 때 킵해뒀다가 다시 한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벌써 아까부터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1분 1분 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 개봉 때는 정말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성취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담아낸 것들도 많고 요소들도 많고 배우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궁금증도 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를 오늘은 좀 아쉽게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네, 오늘 게스트 네, 팬 인증을 또 이렇게 네, 받으신 사랑을 받으신 박세영 작가님부터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한 영광이고요. 감독님께서 각 캐릭터를 캐스팅하실 때도 그렇고 캐릭터가 각자 다른 유형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게이들 같은 모습이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아까 그 후배 달봉민 게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도 이 다채로운 어떤 소수자의 세계를 체험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영화는 여러 번 보는 게 사실 미덕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미처 발견 못하신 것도 우리 대화를 통해서 또 캐치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다시 볼 때 네. 그거를 좀 캐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아. 저도 2번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은 10만 되면은 작가님이 다시 토크해서 아니 10,000만 돼도 오죠 저는. 아, 10만까지도 안 가도. 네네네 다시 네. 리바이벌 아 그럼요 저는 네네. 너무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작가님께 크게 박수 한번 감독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런 공약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제가 오늘 책 한 권만 사인 받았는데 마음대로 되면 다른 거 들고 와서 또 사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개봉날 저의 인생에서 진짜 너무나 잊지 못할 밤일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여러분 제가 눈에 담으려고 열심히 오늘 하루 50분 동안 이렇게 봤는데 네, 올해 이 풍경을 기억하고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인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진짜 정말 하나의 작은 원동력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재우 위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GV 할 때마다 좀 어렵고 괴롭거든요. 저희가 존재하는 딜레마가 뭔가 이 영준이로서 답을 해야 되는지 인간 배우 김현목으로 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제 그 두 선택지에서 어느 선택지를 택하냐에 따라서 행여나 관객분들께 어떤 그 3670에 대한 이야기에 약간의 어떤 폐를 끼치게 될까봐 늘 매번 노심초사하고 조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좋은 영화를 가지고 관객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오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이제 9월 3일 오늘 개봉을 해가지고 앞으로 연달아 GV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큰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보이시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9월 3일 3670 개봉날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3670의 그 마지막 숫자를 첫 번째로 채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순간을 기억하고 이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정말 거창한 대사 같은 것, 정말 너무 막 어두운 막 시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언어로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영화가 가장 큰 강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많이 좀 약간 많은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이 영화를 많이 알려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극장에서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희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가시기 전에 혹시 저희 오늘 이렇게 그 즐거운 분위기를 사진으로 같이 남기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 분은 자리에 착석하시면은 오케이인가요?